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희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백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네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도 처음이지만 발부가 되겠느냐 했는데 결국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 공수처가 사실 이제 경찰 특별수사단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하고 이제 합동으로 해서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8, 25일, 29일 세 번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제 접수도 하지 않고 전접근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이제 직접 그 수사관이 가가지고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네 번째 그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오동훈 공수처장 산하에 있는 이 수사 사부장입니다. 이 차정현 공수처 수사 사부장인데 이 차정현 검사가 이제 명의로 청구를 한 거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이제 왜 체포영장만 하면 되는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를 했느냐라고 하면 체포영장만 가지고는 지금 경호처가 이 대통령실 그 한남동 관저를 지금 경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색영장을 같이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색영장이 있어야만이 현장을 수색하고 그다음에 안에 이제 그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런 의미로 체포영장과 이 수색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사실은 일부에서는 약간 그 발부가 되겠느냐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이 파트에서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수사 파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그 장고 끝에 역시 발부를 했는데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공수처에서 사실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행위는 이 수사를 할 수 있지만은 소추가 안 된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결국 내란죄는 이 외환유치죄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소추권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꼬리로 인한 혐의를 몸통까지 수사하겠다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부지법에서는 영장 전담 판사가 발부를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곽근 변호사, 전 대구 고검장 출신 아닙니까? 이분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내란, 외환죄인데 직권남용은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체포한다든가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랬는데 지금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권이 있다고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논란은 정리가 된 거죠. 이제 공수처법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예외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이 외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라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체포영장과 그 수색영장을 청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서부지법의 이제 영장 전담 판사는 이 부분을 인정을 법적으로 한 걸로 보여서 결국 발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일단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것 아닙니까? 우두머리. 이제 우두머리로 바뀌었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다든가 위헌 입법안 포고령을 발표를 했다든가 영장 없이 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 주요 인사 선관위 직원을 체포 구금하래. 그러니까 이게 소명이 됐다 그 얘기입니까? 내란 수괴로서의?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법전에 수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두머리로 지금 그 공식적으로 바뀐 겁니다. 수괴 좀 너무 어려운 용어죠. 우두머리로 바뀌었는데 지금 야당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지금 담화에서 두 분의 담화에서 이제 결국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종군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이준우 수경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경찰청장 조지호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금 그 국정원 그 차장, 이런 사람들 그 검찰과 경찰의 진술에서 모두 직접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국헌을 물랑케 하는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특히 원래 영장 청구는 중앙지법에 하는 것이 네. 지금까지 관행인데 서울 서부지법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부지법이 뭐가 네. 좀 이상하지 않느냐.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관할 법원 예. 한남동이 용산 서부지법 관할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관저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용산 대통령 한남동이기 때문에 한남동이 사실은 이 서울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다 청구를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서부지법원장의 정개선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네네. 이렇게 야당에서 추천해갖고 인준까지 된 사람이 네네. 아닙니까 국회에서 또 마은혁 예, 이 마흔형. 헌법재판관 네. 후보자. 후보자. 이분도 또 이번에 같이 뭐 국회 청문회까지 인준을 다 받았는데 끝났습니다만. 이분도 서부지법 부장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영장 발부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 받아내기 위해서 중앙지법보다는 서부지법을 택한 것 아니냐. 근데 물론 그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그 마은혁이라든가 그런 그 정개선. 예, 정개선 이분들 근무지가 서부지법이었다라고 해서 그 안에 구성원인 현직 영장 전담 판사들이 거기에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 보면 이 용산 대통령께서 머무르는 용산 한남동 관저 예. 그리고 수색 대상자가 역시 대통령 관저인 한남동 이게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 네, 네. 부장판사 이분도 또 우리법 연구에 활동을 활발히 하신 예. 분이다. 이런 또 뭐, 얘기들도 예, 있더라고요. 승양은 그럼요. 뭐 우리 민법 연구에 이제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대체적으로 보면 좀 서부지법이 현실적으로 볼 때 우호적인 그런 어떤 경향, 소위 말하면 야권이라든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에 대한 우호적인 구성원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사실 회자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 관할권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다 해서 반드시 집행되느냐 이건 또 좀 별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뭐 수색영장이든 또 체포영장이든 거기에 순순히 응하면 모르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이런 관련 그 출석 요구 수령도 거부를 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는 수사권이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통치 고대 행위에서 통치권의 행위를 그거를 한 것을 계엄을 선포를 했다. 무슨 수사의 대상이 아니고 탄핵이 돼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받으면 거기서 다 정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체포영장을 들고 갔는데 거부를 한다든가 또 경호처에서 막는다든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네.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각에서 이 경호처와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예단하는 지금 부분들이 언론이라든가 많은 패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엄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대 2기이고 예. 사실은 이제 그 경대 2기인데 수석 졸업을 했는데 또 특이한 부분이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죠. 행정고시 출신이고 이 충청 출신입니다. 경호처장이. 예.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2번이나 도전해서 공주에서 박수현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했고 두 번째는 또 그 저 세종시에 출마해가지고 이해찬 전 총리에게 패한 그 전력이 있는 분인데 사실 11년 만에 군에서 이제 경찰 출신 경호처장을 임명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경호처라고 하는 부분은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신병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처의 임무가 막중하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정상적인 적법 절차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그다음 체포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수사 기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약에 그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경호처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서로 사전 협의일 겁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선에서 느끼는 경호처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개념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경호를 발동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호를 발동을 해서 선포를 했는데 관련한 포스타, 3스타, 경찰청장, 그다음에 국정원 차장 모두 지금 본인들이 살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수사기관에 구속이 되면서 모두 그 진실이라고 현재까지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하는 걸 다 털어놨단 말이죠. 예. 그러면 경호처에서 만약에 뭐 무기를 동원을 해서 강력 대응을 했을 때 물리적 충돌이 난다고 하면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공조수사본부에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이 동원됐을 때 나중에 엄청난 그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호처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장 사이에 상당히 그 내밀한 그런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부분이 적용이 됐을 때 이 사안이 종결되고 이 경호처라든가 경호처장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이 사안이 불구속되지는 않고 구속될 사안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지 그게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과거에 하나가 민주당 대표라든가 이인재 의원 이런 예. 분들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가지고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당원 수백 명이 네. 막아갖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하는데 들어가서 끌고 나오는 것은 그러진 쉽지 않죠.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긴 쉽지 않은데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을 가지고 갔을 때 물리력이라든가 방해를 했을 때는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내지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고식으로 아마 먼저 공문을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는 지금 탄핵을 계류 중인 탄핵에 대해서는 응하지만 이 수사나 체포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경호처는 대통령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사법적인 책임은 나중 문제고 예.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솔루션이 제공이 될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도 그렇고 된 이후에도 법치 네. 공정과 상식을 네.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몇 차례 그 담화에서도 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모시고 당당히 수사 응하겠다. 재판에 네. 당당히 응하겠다.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좀 보여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쇠고랑을 차는 거 아닙니까?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이제 그 내란죄라고 하는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사형까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나 꼭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기보다는 이 조사를 받고 나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직 대통령이고 탄핵이 지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을 구태여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윤갑근이라든가 이런 그 김홍일. 변호인단에서 예. 네, 변호인단에서는 탄핵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공수처의 이 수사는 지금 불법한 수사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이나 그다음에 그 수색영장을 발부를 했지만 예.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죠. 왜 그러냐면 탄핵이 이미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다만 체포영장은 3번의 요구에 불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발부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구속영장은 아마 발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보는 그런 분석이 더 강하죠. 더군다나 체포영장은 24시간인가요? 48시간입니다. 48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는데 과연 공수처가 그런 역량이 있느냐 이것도 좀 의문부 아닙니까? 저는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쨌든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가 되는 세계적인 참 토픽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 어디 아프리카라든가 굉장히 후진국 남미 후진국에서나 있을 일어난 법한 일인데. 일인데 우리나라처럼 OECD 더군다나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자랑하는 10대, 예, 그리고 나라에서 세계 10대 군사의 평가를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슬프고 국민으로서. 어쩌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자업자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필요합니까? 네, 좀 그게 참고로- 45년 전 군사정권으로 되돌리는 그런 반도구 정치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고대 통치행위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야권의 뭐 줄타내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이제 그러나 일각이나 지금 조중동이라든가 소위 그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성향의 언론에서조차 클럽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지금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적절하게 임하시는 게 품격이라든가 또 그 한국 그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 바람이라든가 자존심이라는 이런 게 부분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격을 세우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